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녀 변호사, 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부친의 병하는 차도가 좀 어떠십니까? 네,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예. 많이들 가고 싶어하시는 병원이에요. 국립재활원 그 우이동에 있는데 거기다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그 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들어가기가? 네, 거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또 우연치 않게 자리가 비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거기 제가 갔다 오니까 그 이제 어머니 이불이 없어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러 밤늦게 갔다 왔거든요. 예. 밥도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작게 그 넣어드리고 왔는데 밖에서 이렇게 딱 오니까 산속에 부모를 이렇게 좀 내버려 두고 온 그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도 같다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자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빠가 큰 애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애기가 작으니까 보기는 편한데 이 애기 때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셨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다.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동생이에요? 네, 남동생은 결혼 잘 해가지고요. 네. 뭐 소박하게 잘 살고 아기도 낳고. 그 집에는 추월을 막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동생이랑 그런 기특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방송을 보시고 병원 관계자 분이신 것 같은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혹시 아프면 자기네 병원도 와달라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뭐 사무실을 다시 이름을 내서 열었습니까? 예, 요즘에 좀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 확장도 하고 또 많이들 오셔 주셔가지고요. 상호를 로앤피플 법과 사람, 영어로 로앤피플이죠. 네, 로앤피플 법률사무소로 바꾸고 대표 변호사로 제가 취임을 하면서 대표 변호사. 네, 변호사 몇 명 없는데 제가 대표 변호사 하면서 로앤피플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기념으로 로앤피플 기념품을 그 컵을 만들려고 해요. 컵을요? 네, 그래서 여기 황 소장님 방송에 제가 30개 정도 기부할 예정인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특별하니까 제가 이 컵에다가 황 소장님 얼굴을 박아서 이렇게 드릴까 제 얼굴을 박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얼굴을 박으면 이거 나중에 컵으로 이렇게 드시다가 제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물 이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바닥에다 할까요? 이게 상대방이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유명인이면 제 얼굴 넣는데 한 뭐 100만 원 받는데 이번에는 그냥 공짜로 허용해 드릴 거예요 이럴 건데 이제 넣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무명인이라서. 넣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판사들이 이 정권 들어서 뭐 우리 법 연구에 좀 좌성향의 판사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영장 기각이 지금 잇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명희 이 조양호 회장 부인. 조양호 일가는 다 기각났죠. 네, 다 기각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권성동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관련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은 그 당시에 이제 제3노총을 만든다고 노조 무슨 와해 공작이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또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왜 영장 기각 사태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그 법관들 대법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강제 수사도 할 모양인데 이게 지금 기록을 뒤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일선 판사들이 자기도 재판 잘못했다가는 자기까지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제 판사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양성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쾌할 거고 너무 많이 보내 막 정계 재계에서 맨날 보내요 막.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걸 갖다가 다 보내는 대로 두들겨 주다가는
나중에 세상이 바뀌고 나면 이 사법부가 이 권력의 신여로 네. 전락했다. 그러니까 검찰을 보고 좀 이렇게 마구잡이로 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 판사들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네. 나오게 되면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상당히 좀 그렇죠. 이 불명예가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법부의 우려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부 반란이 좀 시작된 걸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적당히 보내야 되는데 뭐 무더기로 막 오늘 한 명 날라갑니다. 내일도 하나 갑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중량급을 막 보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국립대학에 수용 한계도 있고 네. 자꾸 보내지 말고 좀 신중하게 보내라.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다음 정권 되면은 그 국립대학에 사람이 꽉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2의 게이트가 터질 것 같은데. 여러 군데서 터질 건데 지금 제일 이제 심한 게 네. 태양광이 네. 이 정권에서는 제일 무리수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저수지가 이렇게 평평하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수지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농어촌 공사인데 제가 그 농어촌 공사 옛날 설립위원을 했어요. 네, 잘 아시죠? 그 농지 개량조합하고 합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농지 개량조합이 관리하던 데가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 개량조합하고 합쳤으니까 농어촌 공사가 전국에 농업용 수로 네. 그 관련해서 자기들 관할이에요. 그 저수지가 그냥 비어 있는데 이제 태양광을 남 건물이나 산에 설치하거나 이러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거 아주 간단하다. 그래가지고 수중에 말뚝을 세워가 그 위에 태양광 네. 패널을 설치한다라는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340개 저수지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네. 근데 내가 여기에 좀 이상한 거는 저렇게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1kW당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환경 오염의 소지도 있고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그게 환경 오염의 원인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뭐 화학 물질들이 다 들어 있어요. 네. 근데 환경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환경운동 뭐 연합 같은 환경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게 신재생 에너지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다라고 뻥을 치면서 태양광에다가 사업을 다 하는데 이 정권이 얼마나 그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라고 이렇게 흔들었으면 네. 그 정부 산하기관인 농어촌 공사가 그 농림부 소속이에요. 그럼 농림부 소속 기관이 저수지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은 네. 저수지 옆에 전원주택이나 무슨 이렇게 뭡니까 식당 이런 걸 하면 그 저수지 바라보고 경치 좋아라고 또 물고기 잡으러 오라고 하는데 매운탕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잡으려고 던지니까 태양광 패널 위에 올라가 미끼가. 아니 진짜 여러분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수지에 무슨 우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패널을 설치해가지고요.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생산된 전기가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해서 전기로 써야 되잖아요. 전송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기라는 것은 발전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송전, 배전 네. 이런 부분 변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 도시 같은 데는 쭉 다 있으니까 조금씩만 끌어오면 되는데 저기 그 시골의 저수지에까지 저수지는 보통 보면 좀 높은 데나 외진 데 있잖아요. 네, 외진데 그 저수지까지 다시 송전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비용의 낭비죠. 아니 있는 걸 잘 쓰면 되지. 그 왜 그 있는 걸 없애고 발생하지도 않는 전기 그 무슨 태양광 그거를 한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태양광 장어구이 무슨 뭐 태양광 매기탕 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냄비를 놓고 먹는? 냄비를 놓고 네. 옛날에 보니까 뭐 적석에서 끓이는 라면 끓이는 뭐 햇빛 모아가지고 하는 햇빛 그때 모아, 네, 하는 그런 것처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나요 다시? 그 좋은 걸 가지고? 그러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태양광에 집착을 하는지 이 정부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바다 이야기 사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2의 바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권력의 핵심 중에 누구가 네. 지금 이게 이제 이 뭡니까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 이제 장관이 네. 뭐 한양대학인가 뭐 그랬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태양광 전문가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권력 실세 그 대학에 네. 권력 실세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되면 네.
무조건 태양광이다. 그래서 이제 해당 장관도 그 사람도 빨아난 사람도 장관으로 가고 네. 그러면서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이걸 밀어붙이려니 기존 전력에서 뭔가를 빼야 태양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패기 좋은 데가 원전이다. 그래서 원전을 셋업시키고 못 짓게 하고 그래가지고 짓던 원전이니 뭐니 지금 수천억의 손실 뭐 몇 조 단위로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존에 리메이크를 9천억인가 들여가지고 새로 한 거를 네. 그것도 또 가동을 중단시키고 중단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도배를 하면서 네. 이 태양광을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네. 싸게 사준다고 이렇게 되니 이제 한전에서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허용해주는 다 티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권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에 업자를 지정해 준다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태양광을 다 해먹자 해서 이 정권이 자리를 다 못 주는 과거에 운동권의 건달, 그 다음에 환경운동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고 다 달라드는데, 근데 지금 태양광 패널이 저게 이번에 홍수처럼 무너지거나 폐기되거나 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산업용 화학 물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유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태양광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나서서 네.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날리는 거 보면은 네. 위에서 엄청 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일정하게 할당량을 부여해가 네. 그 할당량만큼을 소화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느냐. 그건 정말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처음에 어디서부터 누가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음.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개파들. 그래서 저는 친노. 최근에는 뭐 부엉이 모임까지라고 하던데 정권에서는. 근데 네. 부엉이 참 좋아해요.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부엉이 바위에 부엉이 모임에 네. 그걸 왜 부엉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엉이 바위. 그러니까 이 부엉이 올빼미 뭐 소쩍새 이런 건 다 삼촌 사촌간인데 네. 이게 저기 뭡니까 밤에 안 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잖아요. 예? 나이트 아울. 네. 그러니까 이 달림을 밤새도록 지킨다. 그래서 부엉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부엉이 모임 보니까 그게 또 현역 의원들만 모여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 네. 한마디로 이 차기 대표 경선에서 이번에 대표되는 사람이 공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거의 친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난번에 국민의당 만들어서 비주류는 다 나가버렸고 네.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철수 쪽으로 해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안 나간 사람 중에 비문은 10%, 15% 정도예요. 네. 뭐 육두품이냐, 진골이냐, 성골이냐, 함량이 얼마냐 차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부 그냥 친문이에요. 근데 이제 친문 안에서 빼문 만들고 네. 거기에서 부엉이 또 감별사 한다잖아요. 우리 옛날에 병아리 감별사 네. 기억나요? 아 진박 감별사도 있었잖아요. 아니 병아리 감별사가 한때 의사만큼 돈을 벌었어요. 아, 그 왜 저는 저희 모르죠? 때는 병아리 키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네. 이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을 따면 무조건 해외에 이렇게 취업을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병아리를 암수를 구별이 불가능해요. 병아리 때는요? 네.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손 감각으로 딱 만지면 암놈인가 순놈인가 알 수 있대. 병아리를요? 서양 사람은 그게 안 된대. 그래서 전 세계의 병아리가 암놈인가 순놈인가를 감별하러 네. 한국에서 다 나간 거지. 아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감별을 해요?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얼마 전에 저기 한국에서 호랑이가 네. 백두 이름을 가진 호랑이가 새끼를 4마리인가 낳았다잖아요. 그 호랑이가 지금 좀 됐는데 아직도 암수를 구분을 못 한대. 아. 그러니까 동물은 어릴 때 못하는구나. 예, 그런 거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엉이 감별사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병아리 감별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 병아리 감별사가 진짜 있었군요. 아니,
그게 병아리가 이렇게 레일 같은 걸 따라서 네. 벨트로 따라와. 그러면 탁탁탁 해갖고 앞놈은 여기 쑥놈은 저리 땡겨. 우리 어릴 때 학교 앞에 가면 네. 병아리 팔았던 거 네, 기억나요? 그건 알아요. 병아리 같은 거. 그 병아리 다 쑥병아리야. 아, 앞놈을 가리고. 나머지는 파는 거예요? 쑥놈이 이제 이게 그냥 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 쑥놈은 이제 다 학교 앞에 팔러 가거나 안 그러면 색깔을 칠해갖고 형광 색깔 같은 걸 칠해갖고 이제 애들한테 이래가. 아,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죽는데 간혹 가다가 베란다에서 장딱이 되는 숱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장딱이 되는 병아리들이 한 마리씩 생기고 했지. 아니, 그러면 레일에서 그걸 만져가지고 앞놈이다 감별하는 건가요? 근데 속도가 이렇더라고 보니까 타타타타타 너무 진짜. 아, 이거 언제 만져, 그럼? 예? 언제 만져? 아니 딱 만지면서 꽁무니 있는 데를 만지면서 감각이 딱 만지면 앞놈인가 순놈인가가 구별이 되는 거야. 한국 사람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60, 70년대에 병아리 감별사 학원에 가려면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아, 지금 그분들 뭐 하고 계실까요? 다 병아리 감별해서 거부가 됐겠죠. 근데 지금 네. 내가 이거 부엉이 감별사라고 하길래 감별 좋아하다가는 요즘은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깜빵을 가더라고. 아, 누가 갔죠? 전번에 진박 감별사라고 진박. 친박이 있었는데, 머리 하얗게 됐던데. 예, 친박이 있었는데 그 친박보다 더한 진박 감별사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진박을 감별하겠다는 분, 네. 나 그때 엄청 비판했지요. 좀 이 맛이 같다. 이랬는데 그분은 지금 들어가 계시죠. 이제 징역 4년 받았죠. 4년인가 5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 네이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이버 뉴스 그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뉴스 그다음 정치 파트가 있고 사회 파트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중간에 있잖아요. 최경환 의원이잖아요. 최경환 의원이 징역 4년 받으니까 그 기사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그 메인에 메일에 뜨던가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징역 받은 지가 언젠데 이게 자꾸 여기 있지? 그러니까 한 며칠 전에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음 정권에 또 이번 정권에 감별사 부엉이 나오나요? 감별사는 네. 또 한 징역 한 10년 때려가지고 네. 네이버 보고 너는 그때 진박 감별사는 4년? 이틀을 있게 했으니 네. 너네는 일주일 올려놔라 하면 되죠. 그때까지 네이버가 있을까요? 뭐 안 망하면. 저는 요즘에 좀 흘러가는 얘기인데 네이버가 뉴스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좀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좀 다시 구글 쪽으로 가서 뉴스를 보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아니 구글에 가서 보면 구글에는 기사가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막 내려가 있대요. 네. 그걸 어떻게 찾아서 봐요? 아니 이제 뭐 기사를 검색을 한다든지 아, 할 때, 검색을 해서? 네, 구글로 차라리 보는 게 훨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좀 네이버가 좀 지겹다. 그러면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네이버에 이 메인 화면에 있는 기사들 중에는 쓸 게 별로 없어서 검색을 해갖고 주로 찾아서 쓰죠. 자, 그걸 내가 병아리 감별사를 찾아보니까 예. 사진이 이렇게 그 나오는데, 있죠. 네. 이분이 부하 직후에 그 암수를 감별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써있는데 읽어도 되나? 앞컷과 수컷의 항문을 손으로 개장하여 식별하는 사람으로 시력이 좋고 생명이 아니어야 하며 손은 가는 편이 좋고 건강하면 성격이 세밀, 침착한 자가 적격이다. 무슨 도덕적인 이야기네. 네, 아무튼. 예. 그 저기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아프리카선가 어디선가 새알이 썩어서 버렸는데 네. 순식간에 병아리가 동시에 수십만 마리가 이 버린 새알에서 나와가지고 그 화면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생명의 신비를 네. 이렇게 감별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네. 네. 저희가 부엉이 감별을 하다가 예. 네. 그래서 이 감별하면 깜빵 갑니다. 감별하지 마세요. 자, 지금 진에어, 네. 아시아나 요즘 시끄러워요. 아니 아시아나는 정말 화제인 게요. 네. 우리가 비행기 타면 기내식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해외로 가면 안 드세요? 저는 네. 사실은 비행기만 타면 입맛이 딱 떨어져가. 아 그러세요? 옛날에 여기 비즈니스를 탔을 때도 아 비즈니스 그거 놓으면 그거 안 먹고 라면 하나 좀 끓여줄 수 있냐. 그 비즈니스니까 끓여주죠. 그 라면 그렇게 뭐 네.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라면 일반석에서는 안 나와요. 예. 근데 요즘은 옛날이 아니고 그거 타본 적도 오래됐어요. 근데 어쨌든 비행기만 타면 입맛이 없어가. 기내식은 입맛이 없지? 참 먹기가, 왜냐면 비행기를 타면 네. 고도가 높아져가 사람이 식욕을 달고 짠맛을 못 느낀대요. 아. 그래서 50%를 더 친다는 거 아니야, 소금하고 설탕을. 아
그래, 근데 기내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네. 화제가 된 게 일반 사람들이 아시아나 타려면요. 대한항공 다음에 아시아나잖아요. 보통 국적기 타기가 어렵잖아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타시는 분들, 아시아나 타시는 분들은 아, 내가 국적기를 타고 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겠다. 말이 통하니까. 좀 비싸게 주니까. 네, 비싸게 주니까. 그래서 기내식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딱 탔는데 기내식이 안 나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사실은 숨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인터넷에 SNS에 이게 기내식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간편식 같은 걸 던져줬겠지. 네. 뭐 빵이나. 브리또 해가지고 네, 브리또. 어떤 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박상구 회장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웃기는 게 네. 개견을 하면서 이 칼이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건데 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집 구석도 지금 불이 났는데 불난 집에서 남집 독에 생긴 라이벌을 아니 근데 그 사태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계약하는 그게 문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에 뭐니까 독일 항공 이름이 뭐죠?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 네. 거기와 관련되는 이제 항공사가 네. 그 기내식이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면서 10년 이상 하면서 이제 새로운 1,600억 투자를 아시아나와 관계 있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한다니까 그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회사를 네. 갖다가 끌이 넣어서 그 중국 회사의 계열사가 들어왔는데 불이 나서 그 불난서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딴 데다가 다시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 업체가 또 공급을 갑자기 늘리니까 3일 밤낮을 공급을 하다가 사장이 안 되니까 자살을 했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게 그 박상우 회장 얘기로는 그 IMF 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쪽이랑. 그래서 LSG의 그게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걔네들 계약으로는 5년씩 연장하고 이제 10년이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15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재계약을 하려면 1,600억을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그 고메 게이트 코리아인가요? 거기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 회사 그러니까 여긴 자회사죠. 그러니까 모 회사가 엄마 회사죠. 모 회사가 1,60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프랑스 가서 뭐 이 네, 프로방선가 어디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서 죽은 네. 하이난 항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나가 떨어져서 오너가, 죽은. 네. 그 사람이 뭐 한 4, 50조의 회사를 갖다가 인수합병을 해먹는데 네. 최근에 그게 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는데 그 중국과 관련돼서 뭘 하면 사람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아요. 천민미를 부른 그 뭡니까 월량 대표 아저씨 가수 덕여군 테레사 등도 치앙마이에 태국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냥 휴양을 갔다가 멀쩡한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가래가 목을 막았다 뭐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89년에 중국에 네. 이거 뭐야 천안문 사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장개석 군대를 따라서 이 대만으로 온 사람의 자녀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대륙에는 전부 이 덕여군 노래가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덕여군의 영향력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특수 부대를 보내서 약을 놔가지고 살해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 비판하거나 네. 뭐 폭로한 사람은 다 죽잖아. 막 듣도 보도 못한 신경가스 얼마 전에는 모녀가 있다가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의 이 역할을 이 뭐 비밀적인 작업을 하던 전직 스파이, 그러니까 망명을 한 또 푸틴을 비판하던 대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해외로 갔다가 다 죽어요 현장에서. 근데 막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 거지. 방사능 무슨 신경가스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수십 조를 가진 사람이 사진 찍으려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어쨌든 네. 이번에 이 불나서 그래서, 예, 이 그래서 사고를 했는데 근데 그 회사 이제, 오너가 네, 그 사람이에요. 그때 공장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 사이 계약을 못하니까 아시아나가 빨리 하청업체를 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또 아시아나가 되게 문제인 게 납품 시간을 뭐 15분 늦으면은
뭐 50%만 주고 뭐 30분 늦으면 아예 그 대금을 안 주고. 그럼 저거는 비행기 탄 손님들한테 네. 손님들은 그냥 정가로 다 해서 30분 늦게 출발하면 반만 받고 그렇죠. 1시간 늦어지면 다 내주나? 그러니까요. 아, 나쁜 좀 그러니까요. 갑질이죠, 그게. 예, 네. 적어도 그래야지. 자기도 그래야죠. 그래서 이 하청업체 사장이 25시간 내내 공장을 돌려도 결국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돈을 못 받고 내가 볼 때는 네. 뭐 아예 그 페널티 정도 네.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아마 중소기업 날리게 생긴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 간 거죠. 3일간 뭐 사장이 뱅까지 불러서 직원들을 밤에 퇴근시키고 아주 고생을 했더만요. 근데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너무 이 사법부라고 할까요? 수사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아, 그거는 네. 찍힌 자와 안 찍힌 자의 차이인데 네. 어차피 둘 다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네. 뒤집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왜 항공사가 저렇게 오너들이 이상한 줄 알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옛날에 재벌들이 좀 살만한 애가 덩치 커지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호텔. 그게 꿈인 거야. 특급 호텔 하나 탁 올려가 거기서 정치인도 오고 뭐 높은 사람 오고 하면 또 손님 접대할 때 이거 우리 호텔이다. 아. 거기서 계약 딱 하고 또 호텔에 특별방은 자기들이 관리해서 회장이 가서 한 번씩 자고. 그래서 호텔 없는 사람이 없었어 옛날에. 아, 그래서 지역에 호텔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호텔 저것도 본거지 옆에도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호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호텔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SK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우도 옛날에 대우, 네. 힐튼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외국에 나가잖아. 요즘은 이제 한국에 한 5대 재벌 되면 비행기가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한국 제일 부자도 비행기 없잖아. 있으면 맞아 죽지. 청와대 불려가서 야 임마 나도 비행기 없는데 네가 비행기 타고 다녀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 근데 비행기 회사 사장들은 오너들은 이게 뭐 완전히 자기 비행기니까. 그건 너무 띠까 뺀쩍한 거야. 이쁜 스튜어디스들을 있지. 이쁜 사람 다 모아가 스튜어디스 시키지. 그러니까 여자 좋아하는 재벌들은 그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거기에다가 다 공항에 가면 진짜 재벌 오나 친구하고 공항에 안 가보세요. 입구부터 이럽니다. 나와가 차 내리는데 차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쫙 데려가요. 그 박상구 회장이 이번에 들어올 때 꽃다발 줬다는 거. 아, 그 뭐 친구도 그렇게 대접받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타고 가면서 얼마나 그럼 또 타면 기장이 와요.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예? 잘 모셔라.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와인이나 샴페인에 뭐 이상이 오늘, 없었습니까? 오늘 뭐 오늘, 네, 오늘 음식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황제야.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이 비행기 타고 하다 보면 야 정말 비행기에서 하나 하고 싶다. 이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호텔은 아무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항공만 있다가 그 아시아나가 전두환 말기입니까? 그때 딱 허가를 하나 더 내줬잖아. 아, 그렇습니까? 아시아나가 네. 전두환 퇴임 직전에 내줬어. 그걸 한 개 딱 더 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거 완전히 2개 독점이죠. 네, 독점이죠. 네, 독점이 요즘에 뭐 저가항공사 있지만은 저가항공사는 별 폼이 안 나잖아. 폼이 안 나죠. 스튜디스도 청바지 입고 오고 티 입고 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두 사람은 아, 거의 이게 뭡니까? 이 좀 폼. 이게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 이 항공사라는 특수산업의 성격이 어깨에 힘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이나 뭐는 거의 노비지, 노비. 노예. 네, 노예. 그 이명희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를 오래 하면 전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살픈 땅콩도 던지고. 아,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 가정이 그냥. 그래서 지금 전부- 아시아나도 비슷해지잖아. 근데 아시아나는 왜 가만히 있죠? 아니 아시아나도 네. 이번에 회장이 사과하는 거 보면 저분이 무슨 이상하죠. 생각을 하는가 네.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무슨 딸을 뭐 금호 리조트에 보냈다니까 인생 수업을 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또 안 할 말을 해서 네. 또 진짜 이제 지금부터 인생 수업 제대로 또 하게 생기고 아직 되는 거예요? 찍힌 거예요? 이제 네. 아시아나도?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 정부가 네. 애초에 항공사도 요즘 이렇게 저가항공 허가 내듯이 일정한 기준을 돌파하면 다 해줘버려야 돼. 하고 싶은 건 다 근데 해라고. 미국은 그런 식이죠. 다 해라 해야지.
그래서 들어와서 망하면 지가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딱 쥐고 앉아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나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나들이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예요? 이게 정말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비싸게 받고 해야 되는데. 공개하시죠. 네. 자, 표 부탁한 사람. 네. 예? 정치인에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부탁한 사람. 특히 뭐 명절에 무슨 고향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다. 다르면 딱 이러면 한 5%를 남가나요. 표 없다지요. 보통 사람이 가면 네. 성수기에 5%는 있어. 아무리 없어도 있어. 그래서 그건 딱 연락 올 사람들에 대비해 가지고 딱 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탁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사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부탁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면 이제 뭐 물건 네. 갖고 들어오도록 부탁한 사람. 네. 이런 사람 명단을 다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회장들이. 나 깜빵 갈게. 나한테 부탁한 이런 놈들도 다 깜빵 보내주라. 조양호 회장이 이걸 발표해야 되나? 아, 그렇게 해보면, 침묵하고 있던데. 그렇게 네. 해버리면, 안 그러면 내가 며칠 기자회견에서 이거를 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날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냥 딱 호텔에 숨어야지, 이제. 네. 하얏트 호텔에 가서. 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아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조현민 부사장, 조현민 전무 때문에 이 진에어죠. 진에어의 그 표가 취소? 면허 취소도 한다는 그 조현민이 거잖아요. 무슨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등기 이사가 됐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한국법 위반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 이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등기 이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박탈하고 그 사람 등기 이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독 감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토부 아닙니까? 그럼 국토부가 봤을 때 이건 이사 안 된 사람이 왜 들어와 있냐 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도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 법으로 봤을 때 등기 이사가 잘못되면 면허 취소한다는 게 있어요? 좀 해석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국토부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과하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밥 먹고 사는 1,900명은 그럼 이거 문 닫아버리면 아니, 그리고 주주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면허 취소가 되면 일단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아주 그냥 그런데 그렇죠. 그 조씨 일가는 네. 일가 중에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4명이면 네. 조씨 일가 네. 4명이면 그 중에 한 2명은 깜빵에 가겠다고 네. 그 가야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안 4명이 아니고 5이네. 딸 둘에 엄마에 아빠에 4명인가? 4명이네. 아들. 아들은 좀 그래서 4명에 한 2명은 가면 해결될 건데 지금 1명도 안 갔으니까 불안할 거야, 이분들이. 근데 왜 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줘가지고 자꾸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데 법원에서 안 가. 못 가게 해준다 이런 것 같은데 좀 갑질을 대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편 내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요즘 딱 보고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나잖아요. 네. 내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2013년에 6월 3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시안에 가서 그때 이재용을 만났거든. 그 전까지만 해도 2012년 대선에 삼성이 뭐 좀 불쾌해서 굉장히 삼성을 싫어했다고 내 좀 아는 게 있는데 딱 그때 만난 뒤로는 급속하게 친해지면서 최순실이가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저렇게 말 타고. 그리고 재단 문제도 생겼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을 좀 넣었다가 뺐다가. 그 전에 이제 들어갔지만 네. 또 뺐다가 전방위로 회사 다 뒤졌잖아. 삼성 계열에. 지금 다 노조부터 시작해서 무슨 정권 발행 잘못한 걸로 삼성 정권까지 싹 다 뒤지고 무슨 금감 그 누구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의 주식 구조까지 거론하잖아요. 합병도 잘못된 거다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그러다가 인도에서 만난다. 이제는 친기업으로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가야 된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노무현 삼성공화국에서 이제 문재인 삼성공화국 내가 뉴스 브리핑에서 문재인 후보 될 때 네. 이거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재명이하고 박원순이 이야기를 한다. 그럼 삼성공화국 2가 될 거냐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다. 이제 시작인가요?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자뷰가 딱 보이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방문한다. 인도까지 가서. 그때도 중국에 가서 시안에 삼성이 몇 조를 들여서 만드는 공장을 방문한다 됐거든. 누가 제안한 걸까요?
그 물밑으로 이제 작업이 착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샷으로 이제 끝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장님 그 러시아에 갔다 왔을 때 피로 누적으로 며칠 쓰러져 계셨잖아요. 네. 인도와 지금 싱가포르 간다는 거죠? 네. 이 더운 나라 가셔가지고 주 52시간을 넘기고 피로 누적이 되면 또 어떡하죠? 뭐 쓸데없는 걸 걱정을 하십니까? 원래 그게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조금 안 좋다가 네. 원래 이제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뇌졸중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 초반에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네. 혈관이 또 막힌 부분이 또 풀려요. 아, 그래서 네. 조금만 쉬면 또 회복이 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잦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문재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아니, 예,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는 거지. 아, 그렇구나. 네, 뭐 그건 그렇고 저희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남양 특집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금요일이죠. 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 예. 수사가 이게 흥미로운 것이 예. 흥미롭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눈에 띄는 것이 그 여고생이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머리가 깎이고 알몸인 채로 그 산속에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라며. 예. 예. 그 거주지에서 한 12km, 15km 정도 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 근데 그 용의자로 지목됐던 아빠 친구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 불러온 사람.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수면제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뭐 공소권 없음인데. 네, 그러니까 수사가 사실상 종결이죠. 지금 이 중간 수사 발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시신 찾는데 처음에 9일이나 걸렸는데 이게 서울에서 데려온 그 채취견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강진에도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채취견이. 강진 경찰서도 있고 예. 그 주변은 또 있겠지. 근데 전남청에도. 근데 서울에서 데려온 채취견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돼요. 9일 동안. 걔도 발견됐다가. 서울개가 저기 전남개보다 똑똑한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했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서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바뀌는데 머리가 이제 삭발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처음 발표할 때는 머리가 안 잘렸다고 그런 발표를 좀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용의자로 지목된 그 아빠 친구 굉장히 그 성격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이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 뭐 여자가 4명이나 있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사실혼 관계 하면서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이상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사건 보도된 정보가 좀 적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주변에서 실종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되는 게. 근데 그게 다 전부 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이 피해자, 그 용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강진에 가보려고 해요. 네. 서울에서 온 네. 위장을 하세요, 신분을. 아, 네. 서울에서 온 인류 무당이다. 아, 무당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지금 경찰 간부 한 명이 네. 그 A양이 발견되기 전까지 찾는다면서 추술적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지금 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개구리 소년시대하고 똑같아. 그래요? 제가 그럼 뭐- 이걸 뭐 들고 가야 되나요? 네, 이러면서 불길한데 냄새가 나는데 바로 넣어! 이렇게. 예? 아, 내가 요즘 돌았나 왜 이러지? 예. 예. 배 변호사님 정신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자고한 몸 조심하시고. 아니, 자, 마치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아니, 네. 예, 네. 아, 너무 예, 네. 정신을 챙기십시오. 다시. 예. 네. 그래서 바로 넣어야 이까지 네. 했습니다. 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진 경찰서를 가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서 아저씨 이러면서 네, 그렇게 좀 해야 겁을 먹고 협조를 할 것 같아요. 진짜 무당이 왔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아, 그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한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아, 혼자 여기다가 가지 말고. 물 찍고 갈까요? 네, 그리고 보살님. 네. 아, 여기 좋은데. 여기입니다 하면서. 아, 여긴가? 딱 이러면서. 하면,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 한번 현장도 가보고요. 네. 혹시 뭐 기회가 되면 그 태양광 패널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 가셔가지고 네. 제발 실종되지는 마시고 제가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아니 황 소장님 그래도 여기서 이제 출장비를 좀 보조해 주셔서 아유 뭐 매우 형편이 좋으면 진짜 비행기로 강진까지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진이 굉장히 멀어서 멀죠. 그 목포까지 KTX를 타고요. 목포에서 또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더 느낀 건데 강진이 밑에 있잖아요. 네. 외지잖아요. 네. 좀 재밌는 사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